안녕하세요, 레이키스입니다. 오늘은 소니 A9의 전자 셔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소니 A9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셔터를 가지고 있어요. 열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기계 셔터와 전자 셔터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셔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계식 셔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포컬 플레인 형태의 기계식 셔터를 말하고요. 포컬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군요. 최대 1분에 8,000초 정도의 셔터 스피드를 구사하고 있고요. 전자식 셔터 같은 경우에는 1분에 32,000인가요? 그 정도까지 셔터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셔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장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는 이게 왜 되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정확히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제약이 되고 어떤 것을 이용이 가능한지 이것들을 좀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셔터 간의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계식 셔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셔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기계식 셔터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게 되면, 자, 소리가 들리시죠? 물리적으로 셔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셔터박스의 소리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보통 미러리스 하면 미러리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DSLR 좀 오래 쓰신 분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미러박스도 없고 셔터박스도 없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셔터박스는 당연히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최대랑 최소 셔터 스피드를 좀 볼게요. 최대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개방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30초 정도 지속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역으로 좀 넘겨서 우리 최소 얼마나 빨리 찍을 수 있을까요? 자,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1분에 8,000초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노출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스피드한 촬영들, 이 모든 커버리지는 사실 기계식 셔터 안에서도 가능해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최대 개방에 뭔가의 특이의 상황 또는 조명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상황이겠죠. 극단적인 영역을 봤을 때 얼마나 확장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물리적인 셔터가 아니라 전자식 셔터로 넘어가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 물리적 셔터에서는 왜 8,000분의 1초 밖에는 되지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을 텐데, 이것저것 좀 얘기를 찾아보긴 했어요. 그 미놀타 공도르 시절에서는 8,000분의 1초가 넘는 12,000인가요? 16,000대까지 아마 그 셔터 스피드를 지원을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안 되는 이유는 그 포컬 플레인이란 건 두 개의 막을 걸쳐서 사용을 해요. 셔터 구조라는 게 전자란다. 선막, 후막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 선막, 후막 간의 틈새를 가지고 셔터 스피드를 조절을 합니다. 노출이 이루어지는 노광면을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간격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빨라지고 너무 틈이 좁아버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렌즈에서 알고 있는, 조리개 개념에서 알고 있는 회절 개념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8,000분의 1초까지가 그나마 안전한 한계선이 좀 있는 걸 거예요. 물론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뭔가의 포인트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전자 셔터인데, 전자 셔터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를 마음껏 올릴 수 있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제로 현상이라고 하네요. 피사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휘어버리는 현상들이라는 게 좀 생겨요. 예전에는 그 현상이 좀 더 심했던 거고요. A9 같은 경우에는 그 현상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봅시다. 일단 초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10,000분의 1, 12,800분의 1, 16,000, 32,000까지 올릴 수 있고요. 그러면 최대 개방은 얼마나 길게 볼 수 있을까요? 최대는 아무리 다이얼을 돌려도 8분의 1초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자동 셔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동도 마찬가지로 전자식을 좀 우선을 하는 것 같아요. 8분의 1초 이하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장노출 사진과 같은 이제 야경이나 또는
기타 뭐 ND 필터를 사용한 좀 장노출 사진들을 촬영하실 때는 전자식 셔터가 아니라 기계식 셔터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전자 기계를 나누는 기준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조명 촬영을 하실 때, 조명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셔터가 아니면 해당 그 전자 셔터가 작동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은 연사하고도 좀 관계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20연사 또는 뭐 10연사 정도를 버티는 조명들은 많지가 않아요. 통상적으로 조명은 조명의 리차징 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프로포터가 상당히 빠른 편인데, 그것도 사실 1초 내지 2초 뭐 이 정도 또는 0. 몇 초대, 어찌됐든 카메라가 촬영하는 시간대보다는 한참 느리거든요. 근데 그게 조명이 완벽하게 차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사를 진행해봤자, 물론 그게 좀 가지고 오는 결과물이란도 있습니다만, 결과물도 있지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제약을 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으로 좀 더 다른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셔터 스피드가 아니라 감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감도적인 측면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모호한데, ISO 감도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지금 현재 셔터 부분은 전자 셔터로 둔 상태고요. ISO 감도 부분은 지금 최소 일단 50부터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감도를 쭉쭉 올려보게 되면, 자, 25600까지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제약이 돼요. 전자식 셔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을 우리 기계식 셔터로 바꾸게 될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확장 감도까지 올라가게 돼요. 일단 51200까지는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감도고요. 그 이상부터는 확장 감도죠. 확장 감도로 최대 20만까지 올라갑니다. 20만 4800인가요?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제약을 왜 뒀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유는 아직 못 찾아봤는데, 물론 그 이상의 감도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진 않아요. 통상적으로 감도 25600이면 상당히 밝게 쓸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25600이 넘기 시작하면 사실 노이즈가 좀 많이 끼잖아요. 통상적으로. 물론 A9은 12800까지는 잘 버텨줍니다. 그 이상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쓰기 애매모호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25600이라는 감도 이상은 크게 의미는 없으나, 그래도 아닌가요? 의미가 있나? 어찌되었든 그 이상을 쓰고 싶다고 한다면 기계식 셔터로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제가 20만이 넘었잖아요. 이걸 다시 전자식으로 돌리게 되면 감도가 자동으로 25600으로 다시 줄어듭니다. 다시 바꾸게 되면 20만까지 올라가고요. 이 부분들은 일단 사용하시는 유저에 따라서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상적인 촬영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극단적인 셔터 스피드나 극단적인 감도 부분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특정 상황이 됐을 때 내 카메라가 왜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작동이 되질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는 조금 중요한 정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A7R2를 마운트해서 플리커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재 바디는 A7R2고요. 지금 셔터 부분은 조용한 촬영으로 해서 촬영이 됩니다. A9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더라도 소리가 나고요. 물론 오디오 신호로 끌 수 있지만, A7R2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셔터에서는 그냥 단순히 소리가 없어지는 촬영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의 1 정도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셔터 소리가 없으니까 조용히 촬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깔끔한 이미지가 얻어집니다. 근데 이걸 125까지도 충분히 문제가 없이 버텨요. 깔끔하고요. 근데 이걸 320 정도로 한번 올려볼까요? 250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320으로 합시다. 자, 촬영을 하게 되면 화면 전반적으로
검은색의 줄무늬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플리커 현상이라는 것들이고요. 이 부분은 리터칭을 통해서도 사실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패턴입니다. 화면 전반적으로 이 패턴이라는 걸 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요. A9 같은 경우에는 또는 A992, A6500도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6500은 안 만져봤으니까. 어찌되었든 안티플리커 관련 제어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A9 같은 경우에는 안티플리커 관련 기능이 아예 탑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A9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되는 알고리즘 또는 시스템 속도가 극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셔터를 더 올려볼까요? 한 500분의 1 올리게 되면 플리커가 기존보다 조금 더 진하게 선명하게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A9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자식 셔터 같은 경우는 그게 생기는 것들이 조금 더 빈번하게 생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 A9은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제가 셔터 스피드만 좀 제어를 하면 될 것 같아서, 노출값은 뭐 일정해도 상관없잖아요. 셔터 스피드만 S모드로 좀 제어를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쓰는 우리 60분의 1초 같은 경우에는 네, 크게 플리커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엔 125분의 1 한번 해봅시다. 현재 셔터 상태는 전자식입니다. 한 번 더 눌러보죠. 괜히 연설을 했네요. 자, 눌러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걸 또 올려서 보도록 합시다. 250? 아니요, 320까지 올려볼게요. 자, 한 장을 찍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크게 뭐가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500분의 1초입니다. 소니에서 저희한테 한번 얘기를 했던 내용 중 하나가 500분의 1초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버틸 거라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자, 500분의 1초. 통상적인 환경이면 이쯤이면 뭔가 하나씩은 나왔어야 되는데, 예, 깔끔하네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기어하는 거 800분의 1초까지 올려봅시다. 자, 여기서도 크게 줄무늬가 생기거나 하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버티고 있네요. 자, 그럼 1200분의 50 마찬가지로 크게 뭐가 없는 것 같죠? 제 눈에 안 보이는 걸까요? 줄무늬는 없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좀 더 올려봅시다. 1600. 자, 이 상황에서도 크게 줄무늬 없이 깔끔합니다. 자, 그럼 더 올려볼게요. 기와하는 거 한 3200 올려봅시다. 자, 여기서도 크게 줄무늬가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꽤 재밌는데? 그럼 과연 얼마까지 버틸까요? 4000? 여기서도 딱히 확인되는 게 없어요. 자, 더 넘어가 볼게요. 6400. 6400은 조금 어두워지나요? (6400) 으로 넘어가게 되면 위가 살짝 어두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크게 생기는 것 같진 않네요. 자, 이번엔 8000분의 1까지 가볼게요. 하나, 둘. 자, 보도록 할까요? 자, 마찬가지로 플리커 현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사실 지금 이거 리뷰를 쓰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따로 미리 프리파워로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거든요. 진짜 안 생기는데? 모르겠네요. 32000까지는 조금 어려울 거야. 그죠? 자동 감도를 제가 9400까지만 제약을 시켜놨군요. 아닌가? 더 해도 되는데. 25000까지 가봅시다.
자, 이 정도가 되면 플리커 비슷한 건가요? 조금 위아래가 조금 단차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역시 크게 무리를 주는 것 같지는 않네요. 12,800이 돼도 크게 무리를 주지 않고 있어요. A9 같은 경우에는 이런 셔터 플리커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로 좀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안티 플리커 기능이라는 게 A9이란다. A99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얼추 대응하는 알고리즘이 있거나, 아니면 A9 같은 경우에는 D램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메모리 또는 처리 속도라는 게 좀 빨라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응이 되지 않나 싶어요. 뭐 물론 정확하게 그게 그렇게 이어지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플리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는 환경에서는 어쩌다 보니 안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몇몇 이제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계단, 층이 지는 듯한 느낌의 현상이 생길 거다라고 소니 쪽에서도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상이라는 게 타 바디 또는 기존에 나왔던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는 기종보다 한참 우월하다는 점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